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다시는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수석 대표는 수요일 CNBC 스쿼크 박스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가격 예측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는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현재 10,000에서 14,000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억만장자 전 헤지펀드 매니저인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8,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신경질을 느끼고 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진짜 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포트리스 투자그룹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크로펀드의 전 매니저이자 전 골드만삭스 파트너였던 노보그라츠는 2017년 9월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정확한 예측을 한 이후에 월스트리트의 가장 시끄러운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의 모든 가격 예측이 잘 맞았던 건 아니죠. 네, 한 예로 2018년 갤럭시 디지털의 실적을 보게 되면 노보그라츠의 2018년 9월 널리 보도된 6,200달러의 최저치 요구는 극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보그라츠는 리브라에 대해서 당신이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그리고 우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암호화폐를 증명했다. 그래서 모든 기관 참여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다음에는 더 넓은 암호화폐로 이것이 다음 가격 이동을 촉진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예측을 특히 많이 하는 우리 노보 형님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현재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냉정히 말하면 안 좋은 상태이죠. 네, 리브라 프로젝트가 좋게 바꿨다고도 나쁘게 바꿨다고도 말하기 사실상 애매한 상태인데요.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상상치도 못할 패닉셀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네, 조셉 영이 지난주 BTC 상승세는 단기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 비트코인이 9,150달러 선에서 10,000달러 초반까지 회복을 했다며 7월 말까지의 매독 세력이 시장을 장악한 듯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회복세는 단기 흐름 전환의 신호라고 하는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암호화폐 규제안 출범 포함 규제 강화 시사 등 최근 당국 측 행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며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국제적인 암호화폐 인식과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처럼 성장하는 시장이 많이 없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3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0.95%, 코스닥 지수는 1.05% 하락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행보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트럼프 수석 고문이 글로벌 경제 지정학 리스크는 암호화폐의 호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스티브 배넌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석 고문이 암호화폐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긍정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날 중앙은행이나 전통은행권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법정화폐 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내전이나 지역 분쟁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의 제조 등에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받는 리스크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네, 최초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 사용이 2002년 9월에 FRB의 성명분에 포함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주요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요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G2라고 불리는 갈등은 경제 분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치, 외교 등 전 방위적 영역에서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10월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 중에 있죠. 분열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죠. 이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개헌마저 추진할 태세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만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 23일에 러시아 군용기마저 한국 영토를 침범하면서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5일 날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립니다. 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시하는 다양한 세션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 세션들이 지정학적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국가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상 최대치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갈 곳을 잃은 자산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20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곧 다가올 현실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긍정적인 영향일지 부정적인 영향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암호화폐 컬럼니스트가 새로운 준비 자산은 달러를 대체할 건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진 자격 미달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소속 암호화폐 전문 컬럼니스트인 노엘 아쇠진이 10일 칼럼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준비 자산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며 다만 비트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아서 글로벌 거래 전용 결제화폐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주요국 정책 당국이나 글로벌 대형 기업이 기존 법정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더불어 그는 글로벌 통용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탄력적 공급 조절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과거 경제 성장 속도가 금본위 공급량을 앞지르면서 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했던 것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다 신뢰성이 높고 탄력적인 글로벌 무역 결제 전용 화폐가 출현할 것이라며 해당 모델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처럼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복수 바스켓 통화의 화폐를 고정하거나 기존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 인출권을 보완한 형태의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금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죠. 네,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와 같은 브릿지 통화,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달러를 대체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노엘 아쇠진도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암호화폐 전체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네, 비트코인의 현재 방향성 자체도 화폐로서의 가치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을 하면 금을 위협하고 있죠.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지어서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미래를 아무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과연 어떠한 자산이 달러를 대체하게 될까요? 그 자산이 암호화폐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산이 태어나서 네, 달러를 대체하게 될까요? 네, 시간만이 정답을 알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플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네, 머니그램이 리플 XRP 기반 엑스래피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초 단위로 통화를 정산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국제 송금 대기업인 머니그램이 리플의 XRP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 엑스래피드와의 통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데일리 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머니그램의 새로운 CEO인 알렉스 홈즈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이번 주에 엑스래피드를 출시를 했고 이 기술로 수준의 지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머니그랩은 고객을 대신하여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거래를 시작했는지 혹은 200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홈즈는 리플과 제휴한 것이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돈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 기술과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이 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앞지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홈즈는 머니그램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수백만의 고객들이 120개 이상의 통화를 사용하여서 200개 국가와 지역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유동성 및 결제 엔진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결제 엔진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추가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 사례를 갖춘 핵심 자산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지난 6월 리플과 머니그램의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면서 XRP 실사용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과 더불어서 이 기사가 나온 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엑스래피드를 머니그램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네, 머니그램의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텍사스주 댈러스에 현재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34만 7천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송금 회사입니다. 네, 미국에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송금 회사입니다. 네, 이러한 거대 기업에서 리플 엑스래피드를 왜 사용을 할까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에게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기에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겠죠.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머니그램의 주가는 오늘 6.5% 상승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만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에이 뭐 6%가 뭐야 하시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6%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네, 머니그램이 급증을 했지만 현재 리플 XRP는 이게 뭐라는 이런 스탠스로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소식이 나오고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앙호 및 리또속 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실정이네요. 네, 이 정도면 XRP를 누군가 실제로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무방한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얼만큼의 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일까요? 네, 지금의 가격 참 아쉽습니다. 가격을 제외한 리플사의 모든 것들은 빠르게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상승장이 왔을 때 XRP의 가격이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암호화폐 기업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를 거래에서 결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 팍소스, 테라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사용 범위를 거래용에서 결제용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를 기존 암호화폐 홀더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려는 목적인데요. 네, 실제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결제 계열사인 코인베이스 커머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USD 코인 결제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스틴 오브라이언 코인베이스 커머스 총괄은 암호화폐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의 초기 용도라면 그 다음은 결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디어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가 간편 결제 차이 가입자가 총 24만 명을 돌파하면서 총 거래 횟수가 38만 건에 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각각 한 약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 상승을 하면서 1,300만 원대, 이더리움은 26만 9천 원, XRP는 383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는 66%였는데 지금은 66.4%로 소폭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루빨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장을 이끌어 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IMF 임시총재가 리브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리브라 기회 리스크 공존 당국 협조하에 시범적 운용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언급을 했을까요? 네, 현재 IMF 임시총재는 데이비드 립튼입니다. 이 데이비드 립튼이 미국 경제 미디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는 리브라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를 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특정 기관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기능, 수행 여부와 새로운 결제 채널 내 대규모 결제에 따른 통화 정책 실효성 약화 등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된다며 하지만 장점 또한 또 나열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과거 인터넷이 기존 산업을 바꿨던 메가톤급 금융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냥 금융 혁명이 아닙니다. 메가톤급 금융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책 당국은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이들 프로젝트의 시범적 도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현재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ECB로 옮기면서 임시총재로 데이비드 립튼이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국제적 의견들이 현재의 통화들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도 그 수단의 하나로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 악용 가능성, 실효성, 악화 등 단점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장점으로 메가톤급 금융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리브라가 전 세계에 주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도 보통 말을 할 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인 리브라 주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잠재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말을 최대한 조심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리브라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주권 통화를 뺏을 거다 한 기업이 자체 통화를 발행한다니
국가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중지해라. 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태스크포스까지 G7이 설치를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측도 이를 이제 알고 있죠.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공격에 풀이 죽은 듯이 리브라 정식 런칭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이러한 모습이 측은해서 과연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건 정말 냉정한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규정을 짓고 답을 이미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리브라 프로젝트는 정식 런칭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선 그래도 조금씩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모든 거짓말은 이제 끝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칭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2일 비트코인을 둘러싼 모든 거짓말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포함한 블로그 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라이트는 특히 비트코인이 검열 불가능으로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을 부정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익명의 드러그머니, 즉 마약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모든 거짓말은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라이트는 비트코인은 무정부주의자의 것이 아니며 자연적으로도 익명성이 아니라면서 이전의 모든 암호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실패는 마약 판매, 돈 세탁 및 밀수를 가능하게 하는 끝없는 탐구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불변의 증거 시스템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비트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범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최근 좀 뜸하더니 다시 한번 모습을 내비치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진이 조금 얄밉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 완전히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빙의를 한 채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토시인 걸까요? 아니면 자기 최면을 해서 나는 사토시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크 박사는 내가 사토시가 아니라면 징역 20년을 살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2주 뒤에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이 근거를 보게 되면 2009년에 첫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와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구 정반대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처음 비트코인 채굴 주소가 캘리포니아 베너이로 확인이 됐는데 그 박사가 초창기 채굴 기억을 서술한 글에 따르게 되면 그는 당시 호주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증거가 나옴에도 계속해서 나는 사토시다라고 외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생각이 드는 반면에 네, 진짜 사토시라 너무 억울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손톱에 때만큼 들기도 하네요. 네, 만약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사토시라면 전 세계가 뒤집혀질 일이겠죠. 네, BSV도 그에 따라 폭등을 하게 될 텐데 만약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게 된다면 그 박사는 징역 20년의 BSV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박사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61포인트로 전날 대비 동일한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탐욕 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10포인트, 20포인트 내에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면 61포인트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8월이 시작한 만큼 8월 말에는 다시 한번 90, 95, 99까지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83.11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0.1원 하락했는데 사실상 횡보를 한 거죠.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참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최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시그널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암호화폐 금리 인하도 처음 이제 맞이하는 장이죠.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수고했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